그런데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좀 정치공학적으로 돌아가는 게 뭐냐면 최근에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두고도 이른바 친윤 대 친한의 갈등이 있었던 집권 여당인데요. 어제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전현희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내고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결정된 것이니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당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존중돼야 되고 이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그 결단을 우리가 함께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의 투톱이잖아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를 두고 시각차가 좀 있어 보이는 얘기들을 저렇게 했었는데 어제 전현희 의원 그 발언 제명해야 된다. 표현이 너무 거치니까 제명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그 이현정 의원님, 네. 나경원 의원이 오랜만에 SNS에 그 다른 얘기도 썼겠지만 추방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 지금 여당 분위기가 대야 공세를 좀 많이 뭉친 겁니까? 그렇죠. 일단 이 야당의 어떤 행동이 그동안 청문회 등등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고조가 되어 왔는데 아마 그걸 찍은 게 이제 아마 전현희 의원의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예. 특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지경이 되면 아마 국민 여론도 상당히 이제 이 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하나의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거고 아마 그래서 이제 제명안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일단 야당 내부에서 어떻게 정리가 될지가 이제 주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야당 내부에서도 이게 너무 심했다라는 지적이 있고 또 전당대회가 이제 앞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앞으로 또 이렇게 여당이 하나로 뭉치면 또 대통령실에서 뭘 하나 빵 터뜨려서 또 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최근에 김경수 지사의 복권 문제 등등을 통해서 조금의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이 또 이 발언으로 또 한 번 희석이 되는 참 우리나라는요 정치 이슈가 이틀 이상 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틀이 뭡니까? 한나절도 안 가는데요. 그렇죠. 108명 전원 명의로 의원 제명 촉구안 결의를 제출한다. 나경원 의원도 본인이 등판했고 여러 가지 다른 의원들도 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있는 여러 단체방에서 격양된 반응들을 전현희 의원에게 쏟아냈던 모양이에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불과 어제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김기웅 대변인, 한동훈 대표가 더는 말하지 않겠지만 나는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을 때 한동훈 대표 좌파라든지 진짜 좌파는 대통령 아니냐. 김경수 전 지사 통해서 한동훈 대표 밀어내는 계략 아니냐. 근데 당원 게시판은 여전히 부글부글하고 반면에 이제 대야 공세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세게 혹은 상식적이지 않다. 의원들이 할 말은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런 게시판에서 저런 이견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거대 야당,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봤을 때 저희가 한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전분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망 치안 관계고요. 그다음에 운동 공동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분열을 할 것이다. 그런 얄팍한 기대는 착각으로 만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까지의 어떤 김경수 전 지사의 어떤 관점을 봤을 때 일종의 대결 국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저는 한편으로는 대표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일성으로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했기 때문에 민심의 얘기를 충분히 받아서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의견은 표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수면 위에 과하게 올라왔을 때 좀 파열음으로 비춰진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문제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결단을 대통령이 했고요. 그런 정치적인 부담과 책임을 다 대통령이 온전하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약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고 계속 됐으면 문제가 있을 텐데 일정 부분 로키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선은 넘지 않았다. 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들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의원들 사이에 국민의힘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게 큰 의미를 갖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지금 상황이 엄중합니다. 항상 엄중했죠, 사실 정치권이. 대통령실은 이거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것 또한 어제 거의 그 전현희 전 의원의 저 법사위 발언 이후에 한 5시간 만에 용산 대통령실이 대변인 명의로 저런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요.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 했었습니다. 어제 이렇게 국회 법사위 말고도요. 과방위에서도 이른바 방송장악 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 이진숙 위원장 직무정지 상태잖아요. 최민희 위원장과 다시 한번 맞붙었습니다. 아니 오늘 여기 왜 나오셨어요 오늘?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느끼는 게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몇몇 동물들은 더 평등하다라는 아니 그 말을 떠올리게 이진숙 중에 됩니다. 들어보세요. 여기가 동물농장입니까? 지금 동물농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말할 때 조심하십시오. 사무처장 포함해서 심지어 그 과장급까지 여기 그 불려 나와서 본인들이 답변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거의 정말 이것도 비유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거의 고문 받듯이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나오면 최소한 그 시간만이라도 직원들을 아니, 그 줄여줄 답변 수 정지하세요.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마이크 끄세요. 중단하세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들은 진짜 밤잠 못 자면서 자료 준비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거 전 국민이 다 보셨어요. 그게 무슨 고문입니까? 그런 단어를 써도 국회의원으로서 그것도 중단 못 시킵니까? 지금 직무정지 상태잖아요. 탄핵안이 넘어갔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진숙 위원장, 장희 변호사님. 네. 뭐 거의 고문받듯이 한다. 그리고 앞서 잠깐 영상이 지나갔지만 지난번 청문회 때도 최민희 위원장이 한번 불러서 귀옛말 한 다음에 인사를 했는데 아예 그냥 저렇게 잠깐 최민희 위원장의 모습 봤는데 약간 인사업자 헛웃음을 치는 최민희 위원장도 모습 보고 있고 이진숙 위원장이 얘기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왜 내가 직무정지 상태인데 날 왜 도대체 방송장 청문회 왜 불렀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지상파 방송의 이사선임 과정이 대단히 이례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원래는 면접 보고 이력서 보고 합니다. 1시간 반 만에 80명이 넘는 사람들을 검토했어요. 이게 적법입니까? 부적법입니까? 지금 가처분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아마 그것과 관련해서 나왔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모로 부적절합니다. 어떤 현안 질의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하지 않았죠. 내가 탄핵 대상이 돼서 직무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 심지어는 방통위에서 컴퓨터 한번 켠 적이 있냐, 쓴 적이 있냐는 질문에도 똑같은 답변했습니다. 직무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출석했냐라고 묻는 의원의 질의에는 직원들 대신, 고문받는 직원들 대신해서 나왔다? 이건 직무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인 편의대로 답변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 이건 과연 정당한지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앞서 전현희 의원의 저 발언이 나온 게 이제 이른바 사상 초유의 검사 탄핵 청문회였다면 이현정 의원이 이거는 이제 방송장악 청문회라고 이제 야당이 강행한 청문회인데 오후에 또 부랴부랴 이진숙 위원장이 나왔고 이 풍경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자, 이진숙 위원장의 행동이 굉장히 이례적이다, 부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취임한 지 하루 만에 이 탄핵 소추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한 행위인가요? 굉장히 괜찮은 행위인가요? 자, 이 하루만 일했습니다. 하루에 일한 사람을 탄핵 소추했습니다. 그럼 국회가 아주 잘한 행동입니까? 굉장히 적절한 행동인가요? 아니, 이 이사들을 지금 뭐 면접 없이 했다? 굉장히 뭐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당연히 면접을 하고 했어야 되죠. 근데 그 시간을 줬습니까? 이미 탄핵이 예고된 상황이었어요. 정말 불가피하게 하루 만에 임명을 했습니다. 자, 그걸 두고 지금 부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이 부적절한 거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장악하고 있는 과방위에서 하루 만에 탄핵하고 더군다나 업무 정지된 사람을 왜 불러서 지금 신문을 한다는 거. 이미 탄핵 소추는 돼 있어요. 예. 기소장이 이미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기소장을 지금부터 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추궁해서 뭔가 나오는 거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일도 못해요. 지금 이 상임위 이 방통위는 식물기관입니다. 2명이 있어야 하지만 지금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그리고 청문회를 하는데 얼굴을 지금 만지지 마라, 뭐 팔짱을 끼지 마라. 저는 국회법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청문회 정의로 행동하면 팔짱 끼지 말고 가려워도 긁지 말고 눈도 감지 말고 그런 거 다 적시하십시오.
도대체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 상대방을 향해서 고문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아니 도대체 사람이 생리적 현상을 얼굴에 가려면 긁고 알겠습니다. 눈도 예. 깜빡일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고문한다고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제 과방위 그리고 법사에 있었던 여러 주요 장면들 오늘까지 후폭풍이 이어졌는데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